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성상훈의 국내 정세 분석. 이번 시간에는요, 미국이 북한의 최후 통첩을 한 것 같습니다. 한미 공군 전투기 240대가 출격을 하고, 그리고 호주 공군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공중급유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한미 합동 우주군 훈련이 진행되고요. B1B 전략 핵폭격기까지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한미 연합군이 전면전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의 육해공 해병대까지 다 동원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11월 지금 이달 말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그 공군 훈련,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이라고 뭐 공군 훈련이 하고, 육상에서는 17일부터 이달 말까지 호국 훈련을 하는데 미군도 참가를 하고 한미 연합군이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후방에다가는 포로 수용소를 건설을 하는 훈련을 또 한다네요. 포로 수용소 건설하면 포로 신문도 하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전면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국 언론에는 단편적으로만 나와서 제가 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의 뭐 마지막 종착역으로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뭐 지금 누가 오래 버티냐 뭐 그 싸움인 것 같은데, 어쨌거나 성상훈의 국내외 정세 분석, 좋아요, 구독, 신청 많이 눌러주시고요. 알람 등록 해주시고, 저희는 그 여러분의 후원으로 방송이 진행됩니다. 중국 망한다, 북한 망한다, 2018년도부터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했죠. 그리고 종북 주사파, 친중파 비판, 북한 마약이 들어온다, 암호화폐로 대북 송금한다, 2018년부터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다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죽은 중국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죄목으로 경찰에 의해 가지고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수갑도 차고 유치장에 30시간 넘게 처박혀 있었고, 그리고 지금 검찰이 징역 8개월, 판사가 벌금 300만 원 때리고 지금 2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헌법소원 내놨는데 2심 판사가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2심 판사가 자기는 또 자기대로 별도로 헌법소원을 제출했습니다. 말 한마디 했다고 징역 8개월 때리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래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친중 세력, 친북, 종북 세력들이 거의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밉다고 굶어 죽으라고 문재인 정권에서 광고비 다 빼버리고 뭐 굶겨 죽이려고 한 것 같은데, 여러분께서 후원해 주시면 저희가 좋은 방송 만들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제목을 클릭하시면 나옵니다. 자세한 방법이 나옵니다. 자, 한국군이 140대, 미군이 100여 대가 동원되는데, F-35 한국군은 F-35A, F-15K, F-16 등 140대가 동원되니까 가용 전력의 약 한 70%가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주한미 공군, 주일미 공군, 미 해병대, 미 7공군, 미 우주군까지 들어오는데, 한국 언론에는 미 우주군이 훈련에 참가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 미국 홈페이지 가야지 나오는데, 우리나라 분들은 한국 한국 기사만 보고 야, 미 우주군 훈련한다는 이야기 없는데 그래 이야기하시면서 저희 보고 가짜뉴스 하지 마라, 뇌피셜 하지 마라 하는데, 미군 홈페이지 가면은 미 우주군 훈련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 꼭 좀 찾아보고 그런 이야기 하십시오. 자, F-16, F-15, F-35B 이건 해병대입니다. 해병대가 상륙 훈련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F-35A, 그리고 F-22 요거는 참가한다는 말이 없는데 참가하겠죠. 스텔스기인데 참가 안 하겠습니까? 이럴 때 훈련 안 하면 언제 훈련합니까? B1B 전략 핵폭격기는 참가한다는 말이 없는데, 아니 배치를 괌에다 해놨는데 이때 훈련에 참가 안 하면 언제 훈련에 참가합니까? 아마 다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은 100대라 하는데 100대 이상이 동원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호주 공군이 공중급유기까지 파견을 지금 해서 공중급유 훈련하는 걸 하고, 미군 훈련을 하면은 일본의 항공자위대는 늘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한반도 공역 밖에서 훈련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하면은 약 한 300대 정도의 이 전투기, 뭐 공중급유기, 수송기가
이 동원되는 그런 대규모 훈련을 하는데, 한미연합군은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이다, 늘 하던 거다, 뭐 그래 이야기하는데 문재인 정권은 5년 동안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 돼버린 거고, 자, 독일 사진 전문가가 북한 전투기 150대 띄웠다는 사진은 그 가짜다, 조작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결정타를 매긴 게, 전 세계에서 전투기를 150대를 동시에 띄울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RFA 자유아시아 방송은요, 미 의회가 세계 9개 언어로 미 의회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 미 의회가 돈을 출자해가 만든 매체입니다. 그 지난번에 이 매체에서 한국에 핵무장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 데리고 와가지고 왜 한국에 핵무장 해야 되는지를 미 RFA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미 의회가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해 주겠다, 뭐 핵무장 해라, NPT 탈퇴하라, 탈퇴하는 이유와 탈퇴하는 방법까지 미국의 학자들이 나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미 의회가 용인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소리 방송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는 미국 정부, 행정부가 운영하는 매체고, RFA는 미 의회가 운영하는 매체니까 성격을 알고 보시면은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가 B-1B 폭격기를 괌에 전개했다, 한국과에 얽매이지 않는다 했는데, 이거는 중국을 겨냥한 겁니다. 괌에서 북경까지 4,000km인데 중간에 오다 보면 일본 항공자위대가 공중급유를 한번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훈련에 한국 영공에서는 한미 연합군 240대 플러스 호주 공군의 공중급유기 요렇게만 들어오지만은, 한반도 영공 밖에서는 괌에서 들어오는 F-20이나 F-10, F-20이나 B-1B 스텔스 전략 폭격기 뭐 저런 것들한테 공중급유를 또 해주는 훈련을 함께 하니까, 함께 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한 300대 정도가 동원되는 그런 대규모 훈련입니다. 그 B-1B에는 사거리 2,500km짜리 아마 그 이상 나갈 겁니다. 아마 중국이 이번에 맞아보면은 사거리가 몇 킬로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 건데, 순항 미사일, 크루즈 미사일, 그 토마호크 미사일이 탑재되는데 전술 핵이 탑재됩니다. 그러니까 전술 핵무기가 수십 발이 탑재가 되니까 중국이 아마 못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한미 우주군, 지금 한반도에는 우주군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배치가 돼 있고, 지금 한국군이 지난번에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18개국 참가한 그 우주훈련에, 글로벌 센티널 훈련에 참가를 했는데, 이게 중국 겨냥한 훈련이죠. 그때는 공군 2명, 합참 1명, 한국 천문연구원 1명 이렇게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군, 해군은 일정상 불참을 했는데, 이번에는 한국에서 하니까 한미연합 우주군 훈련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군 홈페이지 보면은 우주군이 작전 훈련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한국군도 지금 우주군 창설 움직임이 있으니까 아마 같이 훈련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한미연합 우주훈련 추진한다는 기사가 지금 올 초부터 계속 나왔죠. 그러니까 아마 7월 달에 한번 사전 예행 연습 한번 하고 12월 달에 한국 본토에서 하니까 대규모로 한국 해군, 육군, 공군, 뭐 해병대, 미우주군 이렇게 해가지고 공동으로 작전하는 훈련을 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지금 한미 우주협정이 박근혜 정권 때 맺어졌는데, 지금 나사가 인천 송도에다가 연구소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심우주 탐사용 소재, 센서, 뭐 로보틱스 뭐 이런 것들 쭉 기술을 준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 한국이 항공우주청 만든다고 하죠. 그리고 한국군에서 지금 우주군을 만든다고 합니다. 항공우주군이 될지 그냥 우주군이 별도로 생길지는 모르겠는데, 2028년 뭐 그쯤 되면은 우주군이 탄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우주전쟁 준비를 지금 착실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최종적으로 조율을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7월 달은 그냥 그 참모들 몇 명 보내가지고 사전 예비 타당성 조사 뭐 그런 걸 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략은 필리핀, 대만, 일본, 한국 거기다가 북한까지 돌려 세워 가지고 중국을 포위 견제 공격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데, 지난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북한 핵 포기하면은 우리가 먹고 살게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게 아마 최후 통첩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국군이 한미연합군이 계속 훈련을 하면서 야 말 들어, 말 안 들으면은 너희 쓸어버린다. 죽을래 살래 뭐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해. 뭐 계속 그렇게 압박을 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루선섬, 한국 해병대, 한국 해병대, 필리핀 해병대, 미국 해병대가 얼마 전에 그 훈련을 했다는 그 저희가 기사는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자금돼 가지고 필리핀이 한국의 전투기, 뭐 한국 함정도 계속 사들이고 있는데, 결국은 남중국해에서 움직이는 중국의 해군과 공군을 괴멸시키는 그러한 전략을 짜는 거고, 여차하면은 베트남 필리핀 해병대가 중국을 상륙할 수도 있겠죠. 미국 해병대하고 같이. 그래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주한미군이 대량 살상 무기 제거 부대 훈련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 얼마 전에 그 주한미군이 서해안에서 대규모 아파치 헬기와 치누크 헬기를 동원해서 북한군 기지를 급습, 또 공항을 탈환, 점령하고 대량 살상 무기를 제거 혹은 탈취하는 그런 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서해상으로도 침투 훈련하고 동해상으로도 침투 훈련하고, 그거 외에도 한미 합동 UDT 훈련, 뭐 한미 합동 특전사 훈련 뭐 등등 여러 부대가 돌아가면서 계속 지금 훈련을 하고 있고, 지금 그 미 해군 스텔스 구축함 주말트 한 척이 5조 원짜리가 일본에 배치됐습니다. 여기는 미사일 발사대가 80셀인데 한 셀에 함대공 미사일 4발씩 320발이 탑재가 되고, 그거 말고 무슨 대잠, 로켓, 어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지상 타격용 미사일 등 뭐 이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가 다양한 조합으로 타격이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15,000톤 클래스인데 레이더에는 200톤급 어선으로 레이더에 탐지가 되니까, 서해상에 배치가 되면요 중국 공군 해군이 이게 탐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서해상은 원체 어선도 많고 상선도 많고 하니까 탐지가 안 되니까 중국 공군이나 해군이 멋모르고 들어왔다가는 그냥 괴멸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디로 가 있는지는 모르죠. 모른다. 그러니까 서해안으로 쑥 들어옵니다. 이 배들이. 예. 그리고 한미연합군이 남한강 도하훈련을 하고 있고, 한국 육군이 북한강 도하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에는 스트라이크 1개 여단 장비, 그러니까 그 기갑 장갑차들 있죠. 바퀴 달린 장갑차들, 그게 1개 여단 장비가 좀 들어왔고, 기갑 사단이 완전히 그 완편이 됐습니다. 그 주한미군의 기갑 사단 1개 사단이 완전히 완편이 됐고, 그리고 후방의 부산에서는 그 지금 미군 대규모 수경지를 건설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앞으로 몇만 명이 더 들어올 거란 이야기죠. 이 전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17일부터 이제 호국 훈련을 해서 28일까지 훈련하고, 그 호국 훈련 끝나고 나면은 10월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공군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국 훈련에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까지 총동원돼서 전후방에서 다양한 야외 기동 훈련을 펼치는데, 지금 합참이 통제를 하는데, 여기를 보니까 일부 훈련에는 미군도 참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전적인 주야간 실병기 기동 훈련, 전평시 임무 수행 능력 극대화, 그러니까 이 전시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총동원 훈련을 한다는 거고, 그거 끝나고 나면 하늘에서 또 훈련하는 거고, 한미일 해군 잠수함 부대 훈련, 그거는 뭐 동해에서 얼마 전에 했고요. 그 항공모함까지 와가지고 했고, 또 수시로 하고 있고, 경남에서는 충무 훈련을 실시하는데 병력과 차량, 건설기계 동원, 발전소 등 국가 중요시설과 포로 수용소를 비롯한 전시 군사 지원시설, 긴급 피해 복구, 군 지휘서 운영 등을 위한 정보통신 동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거는
포로 수용소를 건설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누군가 잡아와가지고 후방에서 신문한다는 이야기니까 이거는 이제 실전 훈련. 올해 5월달에 우리 4월달에 했나요? 5월달에 했나요? 그 킨 리졸브 훈련 했죠. 킨 리졸브 훈련, 대규모 상륙 훈련, 전방위적으로 상륙 훈련하고 합동 기동 훈련하고 했는데 그런 것들 쭉 훈련을 하면은 야 이런 게 미비하고 이런 게 미비하고 쭉 나오죠. 그런 거를 이제 수정 보완할 목적으로 그동안 한국 육군, 한국 해군, 뭐 공군, 뭐 해병대 할 것 없이 단독 훈련도 하고 한미 연합 훈련도 하고 끊임없이 훈련했습니다. 미군은 작년 10월 달부터 그 온갖 훈련 다 했고요. 그러니까 한국군하고 손발을 맞춘 거는 올 초부터 이제 맞춘 거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또 평가를 하는데 지금 지난번에 북한이 전술핵 순항 미사일을 이 서해안으로 쐈다고 나왔습니다. 이 12일 날 쐈죠.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장거리 전략 순항 미사일을 2발을 발사했는데 영변의 핵시설하고 개천은 같이 붙어 있습니다. 5월 달에 주한미군 땡땡 화학중대가 여기 기습침투 훈련을 했는데 여기 그 핵탄두 미사일 탈취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했고 뭐 10월 달에 그 미군이 저 치누크 헬기하고 아파치 헬기 동원해가지고 또 침투 훈련을 했는데 여기서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12일 날 미사일을 발사했다고만 나오는데 미국 쪽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은 2시간 50분 34초 동안 비행을 했고 2000km가 날아가가지고 이 산동 요동반도 중국 영공을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바람 안에 떨어졌다 이래 나오는데 북한군이 그 중국군한테 사실상 선전포고를 한 건데 미군이 기습으로 침투해가지고 미사일을 탈취해가지고 쏜 건지 그 북한군 안에도 군벌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걔들이 야 그 미국한테 야 우리는 살려주세요 뭐 하고 시그널을 보낸 건지 뭐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북한 안에도 친미파와 친중파, 그 주전파와 주화파, 대화파가 갈라져 가지고 지금 치열하게 지금 권력 투쟁을 하는 것 같고 미국이 통상적으로 어떤 식으로 공작을 하냐면 군벌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으면 야 네가 김정은이 칠래? 돈 먹고 살게 해주고 돈 벌게 해줄게. 아니면 딴 놈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A, B, C, D 계속 충성 경쟁을 시킵니다. 돈도 먹여주고 뭐 먹을 것도 주고 계속 그러면서 야 더 많이 줄게. 너 저 김정은이 제거해. 아니면 저 새끼 제거해. 저놈들 군벌 제거해. 이런 식으로 각계각층에다가 다 이렇게 공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말 안 들어? 안 들으면 야 이번에 다 폭격이가 쓸어버린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니까 미국한테 맞아 죽느니 미국한테 뒷돈 받고 부자가 되고 김정은이 제거하고 혹은 뭐 북한을 치고 그게 훨씬 더 낫죠. 그러니까 그 안에도 이제 갈등이 생기면서 북한군 안이 완전히 오합지졸로 이 내부가 무너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북한이 2022년 10월 19일 날 14시간 동안 350발을 서해 쪽으로 또 쏘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국 공산당 전당대회를 할 때는 북한이 조용했는데 전당대회 하고 있는데 계속 뭐 미사일 쏘고 뭐 발사하고 중국 영공을 통과해 가지고 미사일을 쏘고 뭐 이상한 일들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북한 안에서도 지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은 시진핑이 3년임을 축하하는 전당대회를 하는데 원로들이 불참했습니다. 장쩌민도 불참하고 주룽지도 불참하고 그러니까 시진핑파에서 원로들을 숙청한 것인지 아니면 원로들이 시진핑에 불만을 품고 불참한 것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뭐 지금 뭐 반 시진핑파에 대해서 부패미 조사하고 있다. 뭐 숙청설, 코로나, 코땡땡, 격리설 뭐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뭐 알 수가 없고 북형 천안문 인공 고가다리에 시진핑 파면하자. 밥 대신 PCR 검사 대신 밥을 달라. 거짓말 말고 자존심이 필요하다. 문화혁명 말고 개혁이 필요하다. 영수 말고 선거권을 달라. 노비 말고 국민이 돼야 한다. 나라의 도정에 시진핑을 파면하자. 이런 정치적인 구호가
그 현수막이 걸렸는데 상당히 조직적이라고 저희가 방송을 몇 번 했죠. 그리고 전국의 화장실에 뭐 유사한 내용들이 쓰고 SNS로 지금 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사실상 전역에 계엄을 선포했고요. 방역을 핑계로 하지만은 총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역이 아니죠. 그리고 지금 중국의 지방 정부는 공무원 임금을 최대 40% 삭감하든지 아니면 공무원 1급을 체불하든지 줬다가 뺐든지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이 중단되든지, 그리고 퇴직 군인들이 연금이 지급이 안 돼서 또 불만이 터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쯔강은 물이 말라서 상해는 취수구까지 바닷물이 역류해서 수도꼭지에서 바닷물이 나오고, 상하이시가 수도를 차단하니까 생수, 음료수, 식량 사재기가 시작됐고, 생수, 음료수, 식량 품귀 현상, 가격 폭등, 저소득층은 구하지를 못하고 일부 지역은 배달이 안 되고, 내륙 호수 물들도 모두 말라서 농사가 올해 안 될 것 같고요. 대량 아사, 대량 동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양쯔강 하천을 따라서 강에서 또 지루들이 나오는데 지천들이 다 말랐고 호수가 다 말랐다고 합니다. 그냥 물류가 마비가 되는 거죠. 중국 내륙 운하 및 물류가 마비가 되고, 큰 배, 작은 배로 실어 나르고, 또 에너지, 식량을 안쪽까지 실어 나르고, 안쪽에서 중국 내륙에서 생산된 물자를 작은 배가 실어 나르고 또 큰 배로 옮겨 가지고 또 해외로 수출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막혀버리니까 중국의 기업들이 집단 소송, 뭐 줄부도, 지방은행들은 벌써 파산하고 있고요. 뱅크런 돈 찾는다고 돈 내놓으라고 싸움질하고, 대형 은행들도 이미 부도가 났어야 되는데 지금 공적 자금 투자해가지고 막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한계가 오죠. 부동산 업체들이 줄도산하니까 부동산 대출 받아서, 그 작년만 해도 중국 정부가 부동산 대출 받아서 부동산 사라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줬는데 부동산 업체들이 다 부도가 나니까 정부가 대출 받아서 부동산 사라고 했는데 부동산 업체들이 부도 나니까 야, 돈 못 갚겠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들어눕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내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내륙 가뭄으로 뭐 올해 뭐 극빈층 한 달에 1000위안 미만, 17만 원 미만으로 사는 사람들은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고, 중국의 기업들 다 망하고 줄도산, 은행 줄도산, 뭐 부동산 버블 터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시진핑이가 3년임을 하나 안 하나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하여튼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동맹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역 평화와 안보의 기초다. 그리고 핵무기와 미국의 모든 가용 자산을 동원해서 한국을 보호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한국이 아시아에서 중국보다 일본보다 더 많이 미국의 가스와 미국의 기름을 사오는 가장 큰 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호를 해야죠. 폴 라카메라 주한미 사령관이 한국 전쟁은 아직 끝났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6.25 37개월 동안 초창기 3개월은 북한군하고 싸우고 나머지 34개월은 중공군하고 싸웠습니다. 중공군 298만 명이 5차례에 걸쳐 가지고 한반도로 침략을 하면서 우리가 수도 서울을 뺏기고 평택선까지 밀립니다. 그래 장진호 전투, 뭐 흥남 철수작전, 그게 다 중공군 때문에 생긴 겁니다. 올해 12월 10일 토요일날 오전 11시에 인천 메가더 자유공원에서 장진호 전투 70주년 기념 행사를 합니다.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따로 공지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중국을 죽이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우주군 훈련도 18개국이 했는데 그거 다 중국 겨냥하는 거 아닙니까? 자, 미국의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중국을 떠나서 한국에다 공장을 지은다고 합니다. 삼성, SK도 1, 2년 안에 중국 내 반도체 공장 철수하고 중국에다가 반도체 수출하는 걸 아마 끊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1, 2년 안에 중국은 이제 전자 제품을 못 만들고 농업 국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럼 돼지 키우는 거예요, 돼지. 예. 그리고 중국이 한국을 어떤 식으로든 경제 보복을 하면은 사드 보복 등 중국의 경제 무기화를 겨냥한 법이 나오는데,
미국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국무부, 상무부, 재무부, 법무부, 무역대표부, 농무부, 증권거래위원회, 국가정보국, 국가개발, 금융공사 등 총동원이 되어서 중국을 해체하는 법안을 지금 줄줄이 지금 통과를 시켰고, 내년 1월부터 어마어마하게 많은 중국 해체 법안들이 다 발효가 될 겁니다. 그리고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인플레 잡힐 때까지 금리 인상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중국이 죽을 때까지 금리 인상하는 겁니다. 중국의 부동산 부채가 약 7경 3천조 원인데, 중국이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나가니까 이게 파산하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 금리 인상을 못하니까 자본 기업 부자들이 전부 탈중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인플레이션법은 전기차, 배터리, 중국의 전기차, 중국의 배터리 산업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도 사실상 뭐 마무리되는 것 같고, 유럽, 중국을 지원하던 유럽이 완전히 죽어버렸고, 중국을 지원하던 일본도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만 죽이면 되는 겁니다. 그 격까지는 청소가 다 된 것 같고, 한국의 친중파, 종북 주사파 또 아마 조만간 청소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종북 주사파 비판, 친중 세력 비판, 역사 바로 세우기, 차별금지법 반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타인을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사이트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지고 문재인 정권에서 구글 코리아에 통해가지고 광고비를 다 빼버렸습니다. 구글 코리아 이사들이 민주당으로 가고 한상혁 방통위원장 그 밑으로 갔는데,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딱 임명되자마자 그 다음날 100% 파란 딱지였던 게 노란 딱지로 광고 부족합으로 불과 반나절 만에 자고 일어나니까 100% 다 그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언론 탄압이고 업무방해죠. 영상 하단의 제목을 클릭하시면 후원 방법이 나옵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좋은 방송 만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상훈의 국내외 정세 분석,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